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.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생애 최초에 대한 공급이 이제 최근에 시작이 됐습니다. 가멜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. 과천 같은 경우도 약 한 150대 1, 평균적으로 약 한 130대 1의 어떤 경쟁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무주택자, 또 다자녀자, 또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 이런 물건들이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3기 신도시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. 항상 알토마토 방송 보시면서 이러한 어떤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공급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셔야 할 텐데요.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 그리고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합니다.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. 이사님,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? 네,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무주택자 아니면 생애 최초라든가 무주택자이신 분들 또 생애 최초라든가 또 다자녀 또 노부모 공양 이런 어떤 특별 공급에 대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일단은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기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영상을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.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 사지 말고 청약 기다려달라고 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월 8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 청약 일정을 발표했는데요. 국토부가 수도권에만 127만 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던 8.4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의 사전 청약 일정 발표 후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뜨거운데요. 사전 청약이란 본 청약 1, 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 사전 청약의 목적은 청약 시장 과열을 막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면서 실수요자로 하여금 수도권 전반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있는데요. 국토부는 내년 7월에서 8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9월에서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2지구, 11월에서 12월에는 남양주 왕숙, 부천 대장, 고양 창릉, 하남 부산지구 사전 청약을 시행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내년과 2022년에 각각 3만 호씩 조기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3기 신도시가 선약청약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제 공급이 되느냐 이런 시기가 좀 남아 있는데요. 일단 기준적으로 좀 보게 되면 내년 7, 8월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이전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에 대한 분양 물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생애 최초라든가 이게 특별 공급에 대한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. 경쟁률이 높아서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처우는 이런 생각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뒤처진 것 같아요. 일단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순위가 됐든 아니면 순위 점수가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게 사전 청약이 됐다고 해서 청약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으면 청약이 다가오는 그 확정되는 그 기간까지는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청약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선택의 여지를 좀 남아 있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사전 청약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단기간 내에 2, 3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 물건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. 적게는 한 6년, 또 많게는 7년에서 한 8년 정도 긴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사이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유지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. 무주택자로 받게 된다면 무주택자의 입주 시까지는 또 무주택자의 어떤 조건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. 그런 어떤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 신도시라든가 이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주변 시세 대비해서 약 한 30%, 많게는 약 한 40% 정도 저렴하게 물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당연히 부의 축적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. 이런 어떤 기회가
많은 경쟁률을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경쟁률을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가져야 될 시기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오늘은 개괄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공급 물량이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수도권에 약 한 12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현재 꾸준하게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안에 이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잠재적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잠재적 가수요층들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전 청약이라는 용어를 좀 만들어 난 거죠. 이거는 현재 이 정부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2009년도에 뭐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어떤 용어를 썼었을 때 사냥처제를 좀 도입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도입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공공택지에서 약 한 84만 호, 이 정비사업에서 약 한 39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.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약 한 4만 호, 수도권 공급에서 그래서 한 127만 호, 서울과 수도권에서 적극적으로 공급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기회가 이제 2021년 7월 달부터 시작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이 공급에 대한 어떤 물량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홈페이지까지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. 거기서 알림이 설정을 해놓으시고 문자 설정을 해놓으시면 이 청약 일정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겁니다.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약 한 36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합니다. 공공택지, 강남 같은 경우도 약 한 6만 호, 또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강북 지역에서도 약 한 5만 5천 호 정도가 공급될 그럴 예정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이 성남이나 과천 여기도 이제 7만 8천 호 정도 공급이 되고요. 이 경기 북부 지역에도 약 한 33만 호를 공급하고 이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에 약 한 17만 호를 공급하는데 계속적으로 신도시를 말씀드릴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광역철도망을 만들어 놓고 나서 신도시가 들어갑니다.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. 왜냐하면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시행착오를 3기 신도시는 좀 극복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안에 광역철도망을 놓고 또 그 안에다가 BRT 노선, 또 GBRT 노선, SBRT 노선 이런 어떤 다양한 교통수단만을 이용해서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을 상당히 좀 끌어내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지금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6년, 7년 정도를 좀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해지고 분산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평균대를 이 수도권 지역에서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. 오히려 가격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 공공택지에 대한 물량, 이 공공택지에 대한 물량 자체도 상당히 적은 물량들이 아닙니다. 상당히 큰 물량, 약 한 25%에서 약 한 30% 정도가 어떤 특별 공급에 대한 물량으로 좀 풀어지기 때문에 그 공급 물량이 상당히 좀 크다는 것이죠.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.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동남권과 동부권, 서부권과 서남권에서 다양하게 약 한 36만 호 정도가 서울 지역에서 이제 분포가 되고요.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총체적으로 다 127만 호가 공급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중에서 이제 왕숙지구, 또 계양지구라든가 이런 어떤 지구들이 있어요.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좀 못 드리지만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남양주 왕숙지구는 이 별내하고도 가까이 인접해 있죠. 그래서 왕숙지구는 두 개로 좀 나눕니다. 왕숙지구가 1왕숙지구가 있고 2왕숙지구가 위치해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양하게 이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의 좀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.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은 이 별내와 인접해 있고 또 바로 앞에 이 다산 진건 또 지금지구와도 인접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다산 진건이라든가 이 지금지구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 또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철도와 교통에 대한 물량을 이 왕숙지구에서도 같이 받아낸다는 것이죠. 오히려 왕숙지구에서 수혜지역 자체가 별내 쪽에 위치해 있는 것보다는 이 진건지구와 지금지구 쪽에서 다양한 어떤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왕숙지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진건지구와 지금지구의 어떤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불타오르고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 하남 교산지구입니다. 이 교산지구 하면 이제 약간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바로 앞쪽에 가밀지구가 위치했고 위쪽으로는 미사지구가 위치했어요. 이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과의 인접성이 상당히 좀 양호하죠. 그러다 보니까 가밀지구에서
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했는데 경쟁률이 무려 평균적으로 약간 350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겁니다. 근데 가밀지구의 좀 약간 단점은 뭐냐면 현재 철도 자체가 없다는 것이요. 교통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은 있는데 여기에 이제 3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가밀지구는 이 강동과 더불어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. 근데 이 가밀지구 안에서 이제 아파트 공급 물량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해서 약 한 80% 정도, 20% 정도 저렴하게 지금 현재 가격이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. 앞으로는 이 교산지구죠. 이 교산지구가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위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미사지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. 안정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이제 안정세로 좀 돌아서는 거죠. 거기에 대해서 이 교산지구 자체에서 분양하는 특별 공급에 대한 물량 자체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 약 한 30% 정도 저렴하게 이제 물건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. 여기 교산지구도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이 계양지구입니다. 이 계양지구 같은 경우는 이 산업단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지역이죠. 중요한 부분은 이 계양지구 쪽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김포공항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. 이 김포공항과도 연결이 된다면 김포공항 쪽에 위치해 있는 마곡지구, 이 마곡지구와 연결을 하는 산단들이 이 계양지구에 좀 만들어진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계양지구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녹지 공간이 좀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. 그래서 녹지 공간을 최대한 살려서 주민들의 어떤 그 편리성을 좀 많이 도모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고양시 창릉지구입니다. 이 창릉지구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인데요. 이 보시게 되면 이 창릉지구 양쪽으로 껴있는 지역들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위쪽에 이제 고양시청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이 고양시 창릉지구를 거쳐가는 철도를 보게 되면 이 6호선 라인에서 연결이 됩니다. 6호선 라인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은 가까운 역들이 뭐 세전역이라든가 또 바로 위쪽에 연신내역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. 또 영신대역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 GTX A 노선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양시 창릉지구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바로 위쪽에 원흥지구 또 불광동 쪽 주변 지역에 어떤 다양한 어떤 호재거리로 좀 작용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창릉지구 안쪽으로 들어가는 철도, 즉 고양선 자체가 세 개의 어떤 역사를 거치면서 이 고양시청으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고양시청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창릉지구와 이 일산 고양 쪽과 이 사이에 껴 있는 대화 쪽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. 여기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행신역이라든가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상권들이 잘 마련이 됐고 초중고가 안정적이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그 학군과 또 이제 상권이 잘 유지되어져 있는 지역들의 가격 상승에 어떤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고양시 창릉지구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창릉 신도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변 지역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교통망에 따라서 가격 상승의 모멘텀도 같이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.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부천시 대장지구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위쪽에 이제 계양지구가 위치해 있죠. 이 대장지구도 마찬가지로 마곡지구에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대장지구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약 한 60% 정도가 일단은 산업용 단지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마곡지구의 어떤 연계성을 갖는다라는 것이고 이 김포공항과도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. 또 물리의 또 역할을 좀 톡톡히 하겠죠. 그래서 부천시 대장지구 또 바로 위쪽에 있는 이 계양지구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상당히 좀 유심히 가져서 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과천입니다. 이 과천 같은 경우도 이 주암지구하고도 맞물려 있는 지역들이죠. 이 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구상권,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같이 또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또 바로 위쪽에 우면산 단지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
위쪽으로 약간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신분당선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4차 산업의 어떤 혁명을 가져다주는 지역에 위치했는데 여기에 이제 주암지구를 만듦으로 인해서 주암지구 즉 여기 산업단지의 어떤 연계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현재 과천지구 쪽 안쪽에서에 있는 이 베드타운을 산업단지와 연결을 시켜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이 과천지구 쪽 안쪽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이 지식정보타운이 또 위치했습니다. 또 지식정보타운 바로 밑에가 평택 쪽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산학의 어떤 연관성을 같이 가지고 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과천에 있는 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특별공급에 대한 물량도 경쟁률이 약간 150대 1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과천은 또 이제 강남하고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하죠. 또 강남과도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이 과천지구가 오히려 상당히 좀 높습니다. 그만큼 녹지 공간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과천지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21년부터 분양되는 물건은 7월 달부터 이제 사전청약에 대한 물량이 시작이 됩니다. 7월 달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해서 왕숙이라든가 부천 대장, 그다음에 하남교산에서 이제 공급 물량이 좀 시작이 되고요. 2020년도에도 꾸준하게 이제 공급 물량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이 외에도 현재 공급되는 물량 중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들이 있어요. 상한 지역에 적용받는 지역들에 있는 공급 물량에 대해서 유심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사전청약에 대한 자격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. 이 저축가입에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. 요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자녀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청약저축통장을 누구나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.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.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고 여쭤보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실 건데 그만큼 저축 가입 통장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.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해당 지역에 대한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. 이 사전 청약을 했었을 때는 이 거주 요건 이런 게 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사전 청약에서 당첨이 되고 나서 이제 청약이 될 때까지 그 한 2년 정도 또 3년 정도의 그 기간 내에 이 요건을 좀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미리 겁먹을 필요 없이 사전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거주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은 추후에 따지는 것이고요. 사전청약 제도가 이제 현재 될 때는 사전청약에 맞게끔 내가 청약 신청을 하게 됩니다. 나중에 청약이 됐었을 때 그 거주 요건을 맞추면 되는 거고요.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이런 유형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생애 최초에 대한 특별 공급에 대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기존에 있는 다자녀 다부모 신혼에서 공급 물량을 빼온 것이 아니라 일반 공급에 대한 공급 물량에서 생애 최초에 대한 공급 물량 자체를 늘렸기 때문에 그 공급 물량이 더 넓어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네, 그다음에 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에 대한 개요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. 요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요 내용 중에 이 소득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소득에 대한 관련 부분은 현재 지금 좀 완화를 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이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하게 되면 약간 130% 이상의 어떤 그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인기간 7년 이내에 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 요 요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생애 최초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소유 사실이 없어야 돼요. 근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는 요는 어떤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. 노후보 공약도 마찬가지고요. 이 다자녀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65세의 노후보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공주택세도 제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유심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.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선호도 조사를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중형 평형대를 좀 더 선호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을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물량 자체도 중형 평형대로 공급되는 물량을 좀 더 많이
좀 넣을 예정입니다. 그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또 이제 그 Q&A로 해서 한두 가지 좀 적어놨는데요. 이 해당 지역에 거주 안 해도 사전청약이 가능한지, 가능합니다.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한데 의무기간, 의무기간의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만 축적이 되면은 어쨌든 간에 가능을 합니다.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처음에 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3기 신도시의 홈페이지가 있어요.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알리빈 신청을 할 수가 있고, 이렇게 청약 3, 4개월 전에 청약 계획을 문자로 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알람 신청을 꼭 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남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, 무주택자이시고 내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